첫 번째 방문지는 전통시장 근처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침 운동을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분들은 마치 부드럽고 익숙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우아하고 즐겁게 움직이고 계셨었어요. 저도 몇 분간 그들과 함께 참여하며 그 에너지가 방 안가득 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비록 방문자였지만 모두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어 주셨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운동을 마친 후 저는 근처 카페에서 이씨 선생님이라는 지역 선생님과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어요. 이 선생님은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지니고 계셨었어요.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시는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꿈으로 가득 차 있고 책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씀은 한국의 영혼을 엿볼 수 있는 창이 되어 주었었어요. 저는 선생님의 열정을 경청하며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었어요. 잠시 후 윤호 씨께서 젊은 예술가 지윤 씨를 소개해 주셨었어요. 지윤 씨는 분주한 동네의 한 벽에 큰 벽화를 그리고 계셨었어요. 그 벽화는 밝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놀고 어르신들이 지혜를 나누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었어요. 저는 지윤 씨께서 붓질 하나하나에 담긴 한국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지켜보게 되었었어요. 지윤 씨께서는 저는 제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미소, 모든 고난, 모든 승리가 제 예술의 일부가 된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은 마치 도시의 삶과 저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지게 하였었어요. 그 후 저희는 학생들이 열심히 작업한 프로젝트를 자랑하는 작은 학교를 방문하였었어요. 교실에 들어서 보니 학생들이 재활용 재료를 이용해 동네 모형을 만든 전시판 주위에 모여 있었었어요. 한 어린 소녀는 우리 도시는 옛것과 새것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이 모형을 만들었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만들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대의 초고층 건물이나 고대 궁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상인들, 학생들, 그리고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는 노부부 등 여러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어요. 한 서점 주인께서는 책은 우리에게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분의 단순한 믿음은 제가 배움에 대해 품었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길가에서 이웃들이 담소를 나누고 공원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희망과 결연한 목소리가 저를 한 공동체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였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 공원에 있는 작은 연못 옆에 앉아 오늘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대화, 그리고 사람들의 창의적인 정신에 대해 노트북에 적게 되었었어요. 저는 이 단순한 순간들이 한국의 진정한 보물이며 그 보물이 이 나라의 맥박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예전의 의심과 주저함은 모두 사라지고 한국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탄으로 대신되었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제 마음은 수많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약간의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하였었어요. 곧 독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의 일부를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었어요. 호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아침빛과 분주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이 며칠간의 모험이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해지게 되었었어요.
출발 전 마지막 투어를 위해 호텔 로비에서 윤호 씨를 만나 뵌 후 윤호 씨께서는 에밀리아님, 오늘은 한국과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몇 군데 더 둘러보도록 합시다라고 밝은 미소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분의 따뜻하고 격려하는 목소리에 저는 윤호 씨의 우정에 깊이 감사하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하였었어요. 저희는 먼저 한강을 따라 산책하러 나갔었어요.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한강물과 함께 사람들이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한강변의 작은 공원에 잠시 멈춰서니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이 들려왔었어요. 주위의 웃음소리와 담소가 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그 고요한 순간을 즐기게 되었었어요. 그 고요한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다정함과 희망이 담긴 정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잠시 후 윤호 씨와 저는 강 근처의 현대적인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미술관을 방문하였었어요. 그 미술관에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많은 그림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었어요. 저는 천천히 전시품들을 감상하며 전통 축제, 거리시장, 그리고 고요한 시골 풍경을 담은 이미지들을 바라보게 되었었어요. 각각의 그림은 아름다움과 고난, 기쁨과 인내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었어요. 저는 이 이미지들이 한국의 진정한 마음, 즉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어려운 시기에도 빛을 찾아내는 능력을 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이후 윤호 씨와 저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을 방문하였었어요. 찻집 내부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수공예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종이 등불 불빛이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었어요. 저는 낮은 나무 탁자에 앉아 갓 우려낸 녹차 한 잔을 마시며 배경에서 흐르는 잔잔한 대화 소리와 전통 음악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 찻집의 차 맛은 이곳 사람들의 다정함처럼 따뜻하고 초대하는 느낌이었으며 역사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었어요.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윤호 씨께 혹시 한국을 떠나시면 그리워하실 것 같나요? 라고 여쭤보게 되었었어요. 그러자 윤호 씨께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한국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제 일부이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서 배운 추억과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배운 교훈들이 평생 제게 남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차를 마신 후 저희는 다시 밖으로 나갔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주황, 분홍,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으로 그 아름다운 장면을 음미하게 되었었어요. 익숙한 거리, 높은 빌딩들, 그리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소가 보였었어요. 저는 기쁨과 향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걸어가게 되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 짐을 싸기 전 저는 한강 위의 작은 다리로 잠시 들러보게 되었었어요. 난간에 기대어 밤이 내려오자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곳의 다정함과 창의력을 언제나 기억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었어요. 이 여행이 저를 바꾸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각자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고 마음을 열면 어디서나 우정과 영감을 찾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준비가 된 제 자신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앞으로의 모험과 기자로서의 제 일에 큰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었어요. 저는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배운 교훈들을 모두 공유하며 고향 사람들에게 한국이 경이로움, 창의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땅임을 보여드리고 싶게 되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지난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었어요. 비록 한국을 떠나지만 이것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었었어요.
평생 간직될 추억들을 만들었고 언제나 한국의 정신을 제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여행은 끝났지만 독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었었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제 모험이 시작되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작은 아늑한 방에 앉아 아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의 유명한 역사와 예술, 과학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이 있겠지요라는 작은 목소리가 늘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았었지만 때때로 다른 나라들은 제 나라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다른 사람들이 작고 단순하다고 말하곤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몰랐었어요. 고향의 친구들이 한국은 독일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곤 했었고 그 말이 옳은지 궁금해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하였었어요. 그 이메일은 한국을 방문하여 놀라운 기술, 높은 건물들, 그리고 풍부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 글을 써보라는 초대장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우리 강대한 독일과 비교하면 너무 작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한국을 단순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났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국 저는 어떤 곳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 나라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늘 믿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었어요. 좋아하는 옷들과 카메라, 그리고 생각을 기록할 노트북을 챙겨서 짐을 싸기 시작하였었어요. 저는 긴장도 되고 신나기도 했었어요. 익숙한 집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생각에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나는 느낌을 주었었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하였으며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큰 화면에는 유용한 정보가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작은 로봇들이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독일의 오래된 공항에 익숙했던 저는 그 모습에 조금 놀랐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반짝반짝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었어요. 저는 서울 시내로 첫 차를 타고 들어갔었어요. 거리는 분주하였지만 매우 질서정연하였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주변은 친근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세부 사항들을 마음속과 노트북에 기록하려고 했었어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롭고 혁신적일지도 모르겠어요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윤호라는 친절한 한국 기자를 만났었어요. 윤호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에밀리아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멋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의심을 떨쳐내고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도록 부드럽게 독려해 주었었어요. 저희는 차를 타고 도시를 지나면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모습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어요. 옛 궁궐들이 현대의 초고층 빌딩 옆에 당당히 서 있었고 거리마다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구석구석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하였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역사, 창의력이 가득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보고 글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고 들은 이야기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과정임을 깨달았었어요. 제 안에서는 마치 먼 나라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점점 흥분이 커져갔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의심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대신되어 갔었어요. 이렇게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이제 저는 배우고 탐험하며 이 모험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때 한국이 독일만큼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밝고 당당하며 약속으로 가득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게 되었었어요. 그 생각에 미소 지으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발을 내딛었었어요. 서울 도심에 처음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밝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었어요. 도시는 사람들과 색채, 그리고 소리로 살아 움직이며 제 감각을 자극하고 있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경이로움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았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넓었으며 나무들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었어요. 이는 제가 익숙했던 베를린의 분주하고 복잡한 거리와는 많이 달랐었어요. 여기서는 마치 질서가 있어서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있었었어요. 저의 가이드 윤호 씨께서 인도로에서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윤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었어요. 에밀리아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밝게 인사해 주셨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솔하여 그분이 자신의 도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느껴졌었어요. 함께 걸으며 윤호 씨께서는 서울은 옛것과 새것이 잘 어우러진 도시예요. 고대의 역사가 현대의 초고층 건물 옆에 자리하고 있지요.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저는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게 되었었어요. 저희는 역사 깊은 궁궐 근처의 큰 광장에서 투어를 시작하였었어요. 그 궁궐은 오래되었고 돌담과 곡선 지붕이 동화 속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었었어요. 궁궐의 정원은 평화롭고 가지치기 잘 된 정원과 연못 속에 헤엄치는 잉어들이 있었었어요. 마치 역사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느껴지는 듯 하였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그 순간의 마법을 기록하려고 생각하며 생각을 적기 시작하였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차분함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었어요. 저는 마치 과거의 한 조각을 만지고 있는 기분이었었어요. 궁궐을 둘러본 후 저희는 도시의 완전히 다른 면, 분주한 현대 지구로 이동하였었어요. 그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었어요. 건물들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전통 궁궐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었었어요. 저는 분주한 쇼핑센터와 큰 디지털 전광판, 그리고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었어요. 마치 도시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하였었어요. 윤호 씨께서는 저를 대형 쇼핑 구역으로 데려가 주셨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었었어요. 현대적인 상점들과 카페,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작은 식당들이 즐비하여 갓 구운 빵의 향과 함께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었어요. 제가 한 모퉁이를 돌 때마다 벽에 그려진 벽화, 독특한 거리 공연자, 그리고 알록달록한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이 눈에 띄었었어요. 그 다양함이 정말 놀라웠었어요. 걷다가 윤호 씨께서 근처에 있는 분주한 지하철역을 가리켜 주셨었어요. 우리 대중교통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셔야 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희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곳의 깨끗함과 효율성에 감탄하였었어요. 밝은 불빛, 선명한 안내판,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이 모든 것을 쉽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표지판이 함께 있어 방문객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였었어요. 저는 이 도시 어디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었어요. 우뚝 솟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있는 푸른 공원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하였었어요. 모든 광경과 소리가 새로웠고 이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심이 점차 녹아내리는 듯 하였었어요. 한국을 작고 단순한 나라로 보기보다는 생동감 있고 혁신적이며 역사로 가득 찬 나라로 보게 되었었어요. 지하철 안의 조용한 순간 저는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처음에 적어놓았던 인상을 다시 읽어보았었어요. 작은 낙서와 궁궐 그리고 현대거리의 그림들을 보며 미소 지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들이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었고 함께 모여 제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한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한 주위 사람들의 친절함과 예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한 여성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몇몇 청소년들이 간식을 나누며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저는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도시의 깔끔함,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저를 특별한 공동체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였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에서의 첫날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설레었었어요. 서울은 이미 수많은 놀라움을 보여주었었고, 저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의 것과 새 것, 고요하면서도 에너지 넘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 나는 이 비밀들을 모두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하였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땅 위의 별처럼 반짝였고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안전한 곳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세계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옛것과 새것을 모두 탐험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었어요. 역사와 현대 생활이 한 도시에서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었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저는 다시 윤호 씨를 만나게 되었었어요. 윤호 씨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그 에너지 덕분에 저는 모험을 시작할 생각에 더욱 설렜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었어요. 궁궐에 다가서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경복궁은 넓은 돌담과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름다운 곡선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고 오래전 왕과 왕비들이 이곳을 거닐었을 모습이 상상되었었어요. 궁궐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가지치기 잘 된 나무들과 인근 연못에서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와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궁궐 안에서는 윤호 씨께서 이곳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옛 왕들과 한국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과거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고 저는 많은 사진을 찍고 노트북에 빠르게 스케치도 하였었어요. 궁궐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고 이렇게 풍부한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한때 한국이 단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곳을 보면서 깊은 역사와 예술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몇 시간을 경복궁에서 보낸 후 저희는 버스를 타고 서울의 현대적인 지역으로 이동하였었어요.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유리와 강철로 만든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어요. 건물들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전통 궁궐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주한 쇼핑센터와 큰 디지털 전광판,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마치 도시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면모를 자랑하는 것 같았었어요. 윤호 씨께서는 저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데려가 주셨었어요. 이 건물은 매우 독특하였었어요. 부드럽게 곡선진 모양은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며 밝은 불빛과 인터랙티브한 전시들이 가득하였었어요. 저는 내부를 걸으며 예술 전시, 현대 조각,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기기들을 보았었어요. 옛 궁궐과 비교하면서 하나는 역사와 전통으로 가득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가득하였었어요. 두 곳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저는 서울에서 옛것과 새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기 시작하였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고목과 돌길이 있는 전통 정원을 감상하였고 바로 다음 순간에는 네온사인과 현대 미술 작품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두 세계가 어우러져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한 상점 주인께서 손을 흔들어 주셨고 청소년 무리가 모여 최신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길거리 노점에서 달콤한 떡을 한 입 먹어보았는데 입안에서 살살 녹으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미소가 번지고 더 환영받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의 진정한 중심은 단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친절과 에너지가 도시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하며 즐기고 있었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전통 음악과 현대팝이 어우러진 소리를 들으며 지역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도시를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와 현대 생활이 어우러져 생동감 있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곳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의 아름다움을 모두 보며 각각이 서울을 놀라운 도시로 만드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 도시는 끝없는 이야기와 에너지로 가득하구나. 여기 와서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멋진 도시를 더 많이 탐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서울을 떠나 또 다른 멋진 도시, 부산을 방문하는 아주 신나는 날이었어요. 윤호 씨께서 부산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저는 서울과는 어떻게 다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금은 설레고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고속 KTX 열차를 탔었어요. 열차는 부드럽고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창밖을 보니 초록빛 언덕과 반짝이는 강, 그리고 바다의 일부분이 보였었어요. 열차의 속도에 마치 아름다운 그림 속을 나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게 다가온 것은 신선하고 짭짤한 바다 냄새였었어요. 이 도시는 바다와 함께 만들어졌고 서울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었어요. 저는 열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밝은 푸른 바다와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보게 되었었어요. 부산은 활기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 저는 모든 구석을 탐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윤호 씨께서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역에서 저를 맞아주셨었어요. 에밀리아님,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밝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윤호 씨께서는 부산이 아름다운 해변, 멋진 음식,
그리고 독특한 건축물로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방문지는 해운대 해변이었었어요. 해운대는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중 하나였었어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저는 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모래 위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게 되었었어요. 햇빛은 눈부시게 내리쬐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모래 위에 잠시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었어요. 해변에서 즐긴 후 윤호 씨께서는 저를 LCT 랜드마크 타워라는 아주 특별한 건물로 안내해 주셨었어요. 이 타워는 서울의 몇몇 건물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디자인으로 돋보였었어요. 건물은 많은 유리창으로 빛을 반사하고 있었으며 그 모양은 참신하고 현대적이었었어요. 윤호 씨께서는 이 타워가 아름다우면서도 튼튼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저는 건물 주변을 걸으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 순간 부산도 서울처럼 전통과 현대적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도시임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신선한 해산물과 맛있는 음식들이 판매되는 분주한 시장을 방문하였었어요. 시장은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작은 그릴에서 음식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었어요. 저는 다채로운 물고기, 게, 그리고 여러 해산물들이 진열된 모습을 보았었어요. 심지어 매콤한 어묵 한 입을 먹어보았는데 그 강한 맛이 약간 놀라웠지만 맛있었었어요. 저는 시장의 친근한 분위기와 다채로운 색채들을 잊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노트북에 기록하였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윤호 씨와 함께 한 작은 식당에서 식탁에 앉았었어요. 그 식당은 소박하지만 깨끗하였고 갓 조리된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었어요. 저는 뜨겁고 매콤한 국물에 면과 야채가 들어간 한 그릇을 주문하였었어요. 첫 숟가락을 맛보자 따뜻함이 제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음식은 맛있고 위로가 되었으며 윤호 씨께서는 그 레시피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저는 마치 지역 주민들과 비밀을 나누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사랑과 전통, 그리고 훌륭한 음식의 비밀 말씀이었었어요. 점심 후 저희는 해안도로를 따라 산책을 하였었어요. 그 길을 걷다 보니 어부들이 그물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과 물 위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배들을 보게 되었었어요.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몇 마리의 갈매기가 서로를 향해 울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저는 몇몇 친절한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어요. 그분들은 부산에서의 삶,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그들의 말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을 깊게 울렸었어요. 저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었어요. 부산은 반짝이는 해변과 독특한 건축물, 활기찬 시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던 제 마음이 이제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저는 그 장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었어요.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산에서 겪은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이 도시는 각기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어디서 왔든 시간을 내어보면 항상 멋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었어요. 오늘 부산은 제 여행의 한 새로운 장이 되었었어요. 아름다움과 우정,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 찬 한 장이었었어요. 오늘은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찬 하루였었어요. 저는 한국의 진심 어린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해 신나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준비하였었어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건물과 분주한 거리를 보았었지만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었었어요. 윤호 씨와 아침 일찍 만나. 오늘은 우리 사람들 덕분에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저는 하루 종일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여행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독일의 역사와 예술, 과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제 나라만큼 훌륭한 곳은 없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나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작고 단순한 나라로 치부되어 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 때문에 한때 저는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하였었어요. 한국을 방문하여 놀라운 기술과 높은 건물, 그리고 풍부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라는 초대장이었었죠. 저는 처음에 한국이라니 독일에 비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 망설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익숙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직접 체험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베를린의 아늑한 방에서 시작된 저의 작은 호기심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반짝이는 미래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마주하며 얼마나 극적으로 변해갔는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오랜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난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각도 한 번쯤은 깨우쳐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1초 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